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리뷰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RTX 4080의 엠바고가 해제되었습니다. RTX 4090이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4080에 대한 궁금증이 크셨을 겁니다. 이것도 잘 나왔을까? 아니면 에이 별로까? 이번 영상에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패키징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서 사전에 전해드렸으니까요. 만약 패키징이 궁금하시다면 언박싱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이쁘게 아이콘이 떠 있을 겁니다. 자, 제품 외형은 이미 RTX 30 시리즈에서 채택된 FE 파운더스 에디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110mm 사이즈 펜을 채택했고 두꺼운 방열판을 그대로 노출시킨 디자인입니다. 두께는 3슬롯이며 상단에 12+4핀 전원부가 잡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파워 커넥터 젠더를 동봉하고 있으며 8핀 3개를 사용합니다. RGB 감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상단에 지포스 RTX 로고의 화이트 컬러 그리고 제품 중앙 X 교차부에 포인트 RGB 조명이 있습니다. 출력 버튼은 3개의 디스플레이 1.4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GPU지로 확인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시 전 테스트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 테스트하는 RTX 4080은 16GB 모델입니다. 12GB 모델은 출시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RTX 4080 모델은 16GB 단일입니다. 자, 추가적인 스펙 언급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성능이 가장 궁금하실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지포스 RTX 4080의 포지션일 겁니다. RTX 4090과의 성능 차이 그리고 기존 RTX 3090 Ti와의 성능 차이 이게 핵심이겠죠. 이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3090 Ti는 파운더스 에디션을 사용해서 테스트했고요. 4090은 동일 사양에서 테스트했던 4090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스파입니다.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그래픽스 스코어는 28,063점이 나왔습니다. RTX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은 22,151점으로 타임스파이 그래픽스 스코어 기준으로 RTX 4080이 26%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반면에 RTX 4090과 비교해보면 34%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임스파이 테스트 화면을 기준으로 RTX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일 테스트에서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건 이미 26%의 성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상황이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낮은 온도와 굉장히 낮아진 전력 사용량입니다. 기존 RTX 4090에 대해서도 최대 피크 전력 기준으로는 전력 사용량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기존 RTX 4090도 이전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적은 전력 소모량을 보이는데 RTX 4080은 RTX 3090 Ti 대비 월등히 낮은 전력 소모량, 즉 전성비가 상당히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K 고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입니다.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은 그래픽 스코어가 13,969점이 나왔습니다. RTX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은 11,263점으로 타임스파이 익스트림 스코어 기준으로 RTX 4080은 24%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RTX 4090과 비교를 해보면 41% 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RTX 4090이 고해상도로 올라갈수록 성능 향상폭이 큰 만큼 4K 해상도에서 보여주는 성능에서는 RTX 4080이 4090과 차이가 40% 정도 벌어지고 반면 RTX 3090 Ti와는 전체적인 성능 부분에서 20% 이상의 성능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화면을 비교를 해보면요, 확실히 온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두꺼워진 만큼 쿨링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테스트 내용을 보실 때 주목하실 부분은 바로 전성비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자, RTX 40 시리즈가 전력 소모가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존 RTX 30 시리즈보다 훨씬 전력 소모량이 작습니다. 특히 4080은 3090 Ti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이어 스트라이크입니다.
인텔 13900K 시스템에서 테스트할 경우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습니다. 13세대 기반으로 테스트된 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TX 4080의 그래픽스 코어는 59,283점이 나왔습니다.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이 51,182점을 기록했는데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 15%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RTX 4090보다는 12%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낮아진 점수 때문에 변별력은 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 화면을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도 그리고 전력 소모량 뚜렷하게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GPU의 클럭 스피드가 꽤 올라간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4K 해상도 기준 테스트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를 살펴보겠습니다. RTX 4080의 그래픽스 코어는 17,211점이 나왔습니다. 3090 Ti가 13,925점을 기록했는데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23%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RTX 4090과 비교를 해보면 47% 낮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다시 또 타임스파이 때와 비슷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4K 테스트 기준으로 보면 3090 Ti보다 20% 이상 성능 차이를 가지고 있고 4090보다는 40%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4K 미만의 해상도로 내려가면 4090은 그만큼 효율이 급감하게 되고, 물론 여기에는 4090의 병목으로 인한 성능 저하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4080과의 성능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4080은 여전히 3090 Ti 대비 20% 이상의 성능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4080은 4090보다 병목으로 인한 성능 손실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트레이싱을 기반으로 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스피드웨이입니다. 이건 4K 해상도에서 레이트레이싱 기반이라 더 그래픽카드를 혹사시키는 테스트인데요. RTX 4080은 7168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3090 Ti가 5869점을 기록했는데 스코어 기준으로 보면 22%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20% 이상 나오죠. 4090과 비교를 해보면 41%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90 Ti보다 20% 이상, 4090보다 40% 정도 낮은, 딱 그 정도, 그 성능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스피드웨이 테스트가 꽤나 부하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량 체크하는 데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보면 확실히 이전 테스트들보다 온도도 높은 편이고 전력 소모량도 높아졌습니다. 프레임도 잘 안 나오죠. 그런데 전력 소모량이 올라서 300W 초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3090 Ti를 보면 이미 440W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80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살펴보는 포트로얄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RTX 4080은 17,856점이 나왔습니다. 3090 Ti가 14,747점이 나왔는데 스코어 기준으로 21%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090과 비교해보면 47% 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레이트레이싱 관련 성능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포트로얄 테스트에서도 전력 소모량과 온도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 3090 Ti는 440W가 넘는 수치를 보여준 반면 4080은 200W 후반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RT코어가 세대 교체가 되었는데 성능도 올라갔고 전성비 부분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이렉트 레이트레이싱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프레임으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RTX 4080은 평균 84.35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3090 Ti가 평균 60.73 프레임이 나왔는데 4080이 38% 높은 프레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4090과 비교를 해보면 67% 낮은 프레임을 기록했는데요. 4090과 4080의 이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꽤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DLSS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4080은 DLSS3를 적용했고요. 3090 Ti는 DLSS 테스트를 해상도 4K로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DLSS3 적용 부분은 아마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40 시리즈의 핵심 성능 중 하나가 DLSS3 적용이기 때문에 DLSS2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능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현 시점 30 시리즈와 40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DLSS3를 쓸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이니까요. DLSS 적용 시 평균 프레임으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4080은 132.81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3090 Ti는 82.73 프레임이 나왔는데요.
4080이 60%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DLSS3의 프레임 제너레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4090과 비교를 해보면 35% 낮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꽤 큰 차이를 보여줬었지만 DLSS3 적용을 할 경우 차이가 꽤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RTX 4080은 3090 Ti와 동급일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3090 Ti보다 20% 이상 높은 성능을 가진, 그리고 4090보다는 40% 정도 성능이 낮은 모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벤치마크 테스트 차이가 실제 게임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을까요? 먼저 정리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레데리2입니다. 이 DLSS는 해상도에 맞춰서 4K는 성능, QHD는 밸런스, 풀 HD는 품질로 설정을 했고요. 울트라 프리셋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야, 그래프가 제가 봐도 좀 복잡한데, 복잡하죠? 해상도별 내용을 한 번에 다 띄우다 보니까 이 차트가 참 정신없어졌네요. 중요 부분만 확인을 해보자면 레데리2에서는 4080이나 3090 Ti 모두 1% 로우 부분은 4K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반면에 최소 프레임에서는 차이가 있었고, 또 최대 프레임은 튀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대 프레임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보기 쉽게 평균 프레임만 표시하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4080은 4K에서 20프레임, QHD에서 32프레임, 풀 HD에서 31프레임이 3090 Ti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20% 정도 높은 성능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게임 테스트 비교 영상도 따로 준비를 해서 올려놨으니까요,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특히나 전력 소모량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와치독 리전입니다. 와치독 리전은 테스트한 다른 게임에 비해서 차이가 참 작은 편이었는데, 일단 4K 해상도에서는 성능 차이가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프레임 부분은 역시 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요. 평균과 최소 그리고 1% 로우 부분을 보면 해상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만 살펴보면 4K에서 19프레임, QHD에서 8프레임, 풀 HD에서 3프레임 높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이점이 있는데, 게임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와치독 리전의 경우는 해상도가 내려가면요, 4080은 급격히 GPU가 놀면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내려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090 Ti와 비교를 해보면 이 와치독 리전에서만큼은 4080이 해상도가 내려갈수록 병목 부분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포르자 호라이즌 5입니다. 4K를 제외하곤 QHD라든지 풀 HD에서 1% 로우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 평균 프레임과 최소 프레임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평균 프레임만 살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K에서 28프레임, QHD에서 25프레임, 풀 HD에서 24프레임이 높게 나왔습니다. 전력 소모량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상당한 성능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콜 오브 모던 워페어 2입니다. 이 모든 프레임대에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상당히 크죠. 4K에서 36프레임, QHD에서 55프레임, 풀 HD에서 59프레임이 높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쨌든 레이트레이싱이든 DLSS를 사용하는 타이틀이었으니까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최적화 똥막 본격 벤치 테스트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뭔가 그래프가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나중에 영상을 멈춰놓고 자세히 보시면 1% 로우라든지 최저 프레임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풀 HD에서는 4080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4K에서 18프레임, QHD에서 37프레임, 풀 HD에서 30프레임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 4080은 3090 Ti보다 상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으면서 성능은 더 높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겁니다. 자, 다음은 F1 20입니다. DLSS3를 적용했는데요, 격차가 아무래도 벌어지겠죠. 1% 로우부터 최저, 평균, 최대 모든 프레임이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4K에서는 35프레임, QHD에서 71프레임, 풀 HD에서 106프레임이 더 높습니다. 자,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바로 DLSS3를 적용하게 되면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성능 차이가 벌어집니다. 물론 성능은 2배 가까이 벌어지지만 전력은 훨씬 작게 소모합니다. 전성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발열과 특이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테스트 화면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온도
정도는 4080도 상당히 잘 잡았습니다. 발열을 이야기하는 게 참 무의미한데 굳이 특이점을 꼽는다면 RTX 4080 파운더스 에디션의 경우는 방열판이 외부로 노출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동 시 제품의 표면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열화상 이미지를 보시면 꽤나 핫한 녀석인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펜솜이라든지 발열 부분은 굉장히 준수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TX 4080은 RTX 3090 Ti보다 상위 모델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4090과의 성능 차이가 꽤 크다는 부분인데 오히려 4090보다 QHD라든지 FHD에서 병목 부분에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과 또 높은 전성비는 강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DLSS3라든지 AV1 코덱 지원까지 생각하면 그쵸, 4080도 꽤나 매력적인 녀석입니다. 국내 판매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4080의 가격에 따라서는 3090 Ti 구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만 잘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4080 리뷰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